나는 내 나이를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들으면 먼저 한계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100년을 훌쩍 넘긴 시간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병을 앓았고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으며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건강하게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아 올린 삶의 방식 덕분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피곤했고 사소한 병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나를 두고 저 몸으로 얼마나 버티겠느냐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그 질문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약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점점 자신의 본래 힘을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둥근 보름달이 서서히 이지러지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생활 속에서 조금씩 달아갑니다. 스트레스, 불안, 분노, 무관심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이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속도가 다를 뿐이고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나는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병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쇠퇴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흐려지고 힘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늙음이란 단순히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인정받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더 가져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분주하고 숨도 얕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함이 들어온다는 것을.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남들과 조금 달랐다면 그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숨을 깊이 쉬는 습관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나는 항상 한 가지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할 것을 찾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철학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소박한 선택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굳어질 때 늙는다.
이 말은 나를 여러 번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힘들 때도 있었고 마음이 꺾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몸이 늙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먼저 늙고 있는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마음이 먼저 포기하고 마음이 먼저 숨을 얕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숨과 마음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피로가 덜 쌓이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던 감정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호흡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보다 조금 더 젊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깊은 숨에서부터라도 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나보다 훨씬 젊지만 이미 지쳐버린 얼굴을 한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나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맑고 생기가 넘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나는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숨이 달랐습니다. 지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숨이 짧고 얕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가쁘게 숨을 쉬고 말을 할 때도 급하고 끊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면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숨이 깊고 조용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표정이 부드러우며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리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숨이 차는 건 당연하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숨이 차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숨이 점점 얕아지기 때문에 더 빨리 늙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숨을 고릅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오를 수는 없지만 대신 한 걸음 한 걸음에 호흡을 맞춥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몸이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먼저 묻습니다. 요즘 숨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에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무엇을 먹어야 건강한지, 어떤 영양소가 좋은지,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만 번 반복하는 호흡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숨은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조율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심장은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호흡은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숨의 깊이와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바로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나는 한 제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복잡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하루에 단 20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이 쉬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운동이나 약이 아니라 단순한 호흡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것을. 숨이 얕아지면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숨이 깊어지면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특히 이 차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허리가 굽고 가슴이 다치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은 더 얕아집니다. 그러면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생각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호흡이 무너지고 호흡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진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직접 확인해 온 사실입니다. 반대로 등을 너무 억지로 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가슴이 약간 열리고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숨이 자연스럽게 아래까지 내려가는 상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숨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건강도 행복도 인간관계도 모두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이나 자신의 숨을 의식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소한 차이가 몇 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깨어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이가 되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모두 건강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병원과 약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고 사람을 만날 이유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은 크게 아픈 곳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늘 피곤함과 무기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아무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나는 그 질문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노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특별한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만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뒤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너무 오래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숨을 쉬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것을 삶의 감각이 흐려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감각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얼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심장의 박동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느리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또 한 여성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연락은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워서 숨을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막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몇 주 후 그녀는 조금 밝아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서서히 회복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이 바뀌면 결국 도달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식의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호흡은 문제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변화를 믿으십시오.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줄어들며 미래보다 과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삶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노년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누구나 직접 마주하는 삶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는 요즘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수님,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시간에 대한 막막함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사는 노인도 많고 건강은 유지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병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파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어질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연결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일 수도 있고 세상과의 연결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직장을 떠나고 역할이 줄어들고 관계가 좁아지면서 점점 자신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서서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호흡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숨입니다. 숨은 우리가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숨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이것을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중년의 남성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직 60대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파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위에서 숨을 바꿔보십시오. 그는 웃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복잡한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는 언제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은 숨, 조금 더 느린 걸음, 조금 덜 급한 생각, 이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 확신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변화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거창한 목표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숨을 끝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호흡이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불러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강한 몸을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약한 쪽에 가까웠고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오며 여전히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며 조용히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붙잡았던 것들 중 상당수는 결국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가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나는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내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젊은 시절에 나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빛이 머무는 시간이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늙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함께 굳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얼굴은 세월에 눌려 어두워졌고 어떤 얼굴은 세월 속에서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숨을 잃지 않은 사람과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언제든지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 전에 조용히 숨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야말로 가장 먼저 숨으로 돌아가십시오. 삶은 생각보다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알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내 긴 삶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용히 맡기려 합니다.